자,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좀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 올라왔어요. 흥하해운 잠깐 좀 볼까요? 흥하해운. 자, 흥하해운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 해운 업종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고 최근에 올라왔을 적에 또다시 밀려 내려왔고 최근에 페노션 또 STX 관련된 종목들 일부와 또 대한해운 흥하해운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4%의 급락이 연출되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 고점에서 매물벽, 그다음에 또 한번 매물벽 3,000원 초반과 2,400원 전후, 그다음에 또 2,000원대의 매물벽을 이탈되면서 현재 1,829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나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이제 메이저 매수 여부거든요. 주도주이느냐. 근데 이제 흥하해운의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매출이 1,648억대, 영업이익이 246억대이고 2분기 때까지 실적이 8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해운주 쪽인데요. 해운주는 지금 실적보다는 역시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 방산, 조선, 또 재건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1억 1,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 좋았었고 정책주로도 부담되고 실적주도 좀 약한 모습, 추세주 무너짐 상황. 최근에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기관들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하해운의 반등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주가라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적에는 어느 정도 또 저점에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주가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흥하해운은 조금 막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우리 저기 여사님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저도 아유 전화하게 될지 고생 몰랐어요.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요. 아유, 요즘 주식시장 힘드시죠? 네, 너무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시죠.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고요. 맞아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삼성전기를 삼성전기 18만 883원 18만 883원. 한 30주가 있고요. 한 20%고요. 비율은 네. 그게 2021년도인가 그 12월 달에 애플이 자동차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확 올랐던 거를 샀는데 여지껏 플러스 한번 못 날보고 있습니다. 네. 그 큰 기대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삼성전기요. 그렇죠. 그냥 내팽겨뒀어요. 네, 그래도 뭐 30주 정도니까는 많지는 않으신데. 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기를 지난번에 2021년도 이때 애플이 또 이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2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때 아마 고점에서 좀 매수가 되셨던 것 같은데 뭐 타이밍 자체는 고점에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추세가 이제 약간의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오바 상승 구간이 연출되었던 그때의 모습에 이후에 이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많이 실진 않으시고 어쨌든 18만 원 초반권대 갖고 있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에서의 흐름에 동참하셨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지고요. 최근에 밀려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부진,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삼성전기가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왜 못 가느냐? 결국 뭐 엔비디아 쪽에 아직까지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도 올라가지만은 지금 마이크론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 범용 반도체 쪽, 그러니까는 D램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삼성전기도 올라가고 또 삼성전자향, 삼성전기향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도 삼성전기도 뚜렷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실적을 놓고 본다면은 그때 이제 18만 원대 매수가 가담이 됐을 적에는 영업이익이요
매출이 9조 6천억에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출은 좀 늘었어요. 10조 원 초반인데 영업이익이 7,795억이니까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그런 상황이고 네. MLCC 쪽이라든가 또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PCB 쪽이라든가 두루두루 실적에 대한 약간 부담을 주가가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또 매도를 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IT 쪽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또 침체 우하향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대로 뭐 시장 끝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만 원 초반권대 정도 네, 한 번 정도 또 내려왔다가 그때 또 길적으로 반등 한번 세게 나오면 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데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12만 원대 매물벽이 좀 있고요.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계속 매물벽이 좀 있어가지고 이 매물벽이 많은 종목들은 결국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네.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좋은 날 또 저점에서 올라갈 때 한 번 더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잘 또 견디시고 인내하셨으니까는요. 네. 현재로서는 무조건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저점 찍고 회복력 또 삼성전기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네. 지켜보시면 네. 금방 또 따뜻한 바람 불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운동 네. 열심히 하시고요. 아, 어떻게 하셨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13만 원까지는 나중에 올라올 테니까는요. 좀 더 네.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8만 원에 매수했던 삼성전기가 지금 3년째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어서 또 건강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늘 상승한 나오고 또 우리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주식 한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어렵고 그죠? 만만치 않고 순환매 연출되는데 고점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슈팅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센 종목들 같이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차분한 계절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하나 또 볼까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네. 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반등이 좀 나왔던 모습이고 엔비디아 쪽에 HBM3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150달러까지 근접하는 구간에서 SK하이닉스도 빠르게 20만 6천 원대까지 최근 올랐던 모습 반가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약간의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 SK하이닉스는 7조 7천억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2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특히 3분기 때는 예상치가 6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었었는데 예상을 깨고 7조 300억까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는 실적주의자, 고성장주의자, 엔비디아 쪽에 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종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적에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또 올라왔을 적에 고점에서 이제 매물이 있어가지고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20만 6천 원대 요 매물벽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매물벽이라는 것은 단기 21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구간에서의 고점에서의 이제 음봉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라인만 올라온다면 매물벽이 좀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였네요. 금요일 날 20만 초반권대 올라오니까 또 다시 좀 막혀버리고 오늘도 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두루두루 또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짧게 본다면은 20만 5천 원 전후까지 한번 올라왔을 적에 현금 좀 만드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길게 본다면은 한 22만 원대까지는 또 한번 반등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22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글로벌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IT 쪽이 다른 쪽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좀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20만 5천 원 전후 지난번에 고점대까지 올라와 준다면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전략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쭉 올려주셨는데요. 네, 풍산 한번 볼까요? 68,000원. 네, 풍산도 지금 뭐 구리, 동부터 해가지고 또 탄약, 또 총알 등등 만드는 방산주, 현대로템도 있습니다만 방산주로 부각되었지만은 풍산은 지난번에 이 72,000, 73,000원 넘어가면 이때였었지요. 예. 72,000원 넘어가면서 약간의 오버 상승이 연출되고 고점에서 음봉 발생되고 또 한번 음봉 발생되면서 추세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수급의 모습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 매수인데 외국인들 비중 줄이고 있단 말이죠. 검은색 선도 기관들이 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방산주 빅5 쪽은 올라가지만 풍산은 방산주로 엮였다가 지금은 약간의 뭔가 시원한 상승의 모멘텀이 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침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 장관 보게 될까요? 네, 기업 분석 보시게 되면 실적은 끝내주는데요. 매출이 4조 3천억, 4조 1천억대, 작년에 영업이익이 2,286억, 올해는 매출이 4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3,889억이니까 실적과 영업이익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 경신 진행 중이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은 회복의 속도가 크진 않고 방산주에서 약간 이탈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21선 정도 그 라인이 얼마냐면은요 67,000원, 66,500, 67,000원 정도거든요. 그 라인까지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과감하게 현금 좀 만드시는 전략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전화 연결되어 있구만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13만 6천 원에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네, 근데 손실들이 지금 한 41%, 40%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손절을 계속 내려가니까 손절을 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가. 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양극재주 쪽에 과거에 LNF, 포스코 퓨처엠, 네,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큼지막한 양극재주의 이제 대장은 아니었고요. 한 3등, 4등주 정도, 그죠? 14만 원대 매수가 되었다는 것은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내려가는 추세의 종목을 저점에서 잡으려고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19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더 갈 자리에서 좀 밀려 내려왔던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또 앞에가 17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던 모습. 요번에 또 13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미끄러져 버렸죠. 그 지금 2차 전지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의 어떤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긍정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회복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뭐 40% 이상 내려왔고 또 14만 원대 매수했던 게 지금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걸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안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제 고민스러운 그죠? 손절매하는 게 맞는지 그런 구간이신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21선과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중기 관악포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를 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7만 8천 원대까지 열어놓으시고요. 올라온다면 파는데 그 반등의 목표치는 8만 8천 원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는요. 한 번 더 내렸다 올라오는 시점에서 반등의
반등의 꼭대기 구간에서 팔아야 되겠다. 88,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테니까 좀 더 인내심 갖고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AI 전력 전선 또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주는 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전압기 또 전력량 그다음 변압기라든가 이쪽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재건 섹터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또 긍정적인 어떤 전략에 의해서 재건주 쪽도 최근에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또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또 현대인프라코어 또 일부 플랜트라든가 건설 섹터 종목들도 이제 빠르게 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AI 전력 이 전압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에는 AI 반도체로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재건주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지금 신고가 나오면서 39만 5천 원까지 빠르게 또 올라갔었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이 섹터 AI 관련된 이 변압,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완전 대장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이고 이게 이제 실적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고 그다음 메이저들이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고가놀이 패턴에 전개된 이후에 재차 시원하게 돌파가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주였던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또 뭐 일진전기, 계룡전기, 재룡전기, 그 다음에 또 LS 관련된 드러드루 종목들이 이제 또 슬슬 또 이렇게 올라오려는 모습인데 항상 주가는 움직임이 있을 적에 그 테마의 대장, 업종 대표 종목들이 먼저 선행 슈팅이 좀 나오고 나서 2등, 3등주가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지금 변압기, 뭐 송배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더 계속적으로 이제 향상되고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의 오바 상승 27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오랫동안 침체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빠졌다 올라올 때 좀 올라왔었고 오늘도 최근에 또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쫓아오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18만 원대까지 열려놨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18만 원대까지 한번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반등 시 매도 전략 단기적 목표치는 1차 18만 원, 2차는 20만 원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보자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어저께 오바 상승 전개되고 음봉이 나옵니다. 금요일 날 또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길쭉 반등 한번 나올 거예요. 요 라인까지 18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와 준다면 현금을 조금 만드시는 전략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들어와 있네요. 화장품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면 되겠네. 그죠?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 갭을 메우는 반등 갭 메우는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재차 저점 찍고 빠르게 또 반등은 좀 반가웠는데 딱 그 라인까지만 올라왔다가 또다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82억대였고 올해는 2,245억이었는데 예상치가요. 2분기 때 42억 나와가지고 아주 최악의 구간이 진입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만 3분기 때 652억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모습인데 이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좀 부담되는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침체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화장품 쪽은 일부는 코스맥스라든가 또 뭐 최근에 뭐 제닉이라든가 또 한국 콜마라든가 한 번씩 또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죠. 실리콘투라든가.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번에 실적 쇼크로 급락 나왔던 개파락 이 나왔던 거를 메우질 못했고 살짝 갭은 메웠지만 또다시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 또 한번 음봉 나오는데 최근에 수급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추세되는 과정 빨간색 선 검은색 선까지 또 외국인들 매도가 기관들까지 좀 비중 줄이고 있어가지고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실리콘투라든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다수의 화장품 종목들이 돌아서기에는
수급도 좀 좋지 않았고 시장이 좀 무너지는 과정에서 급락이 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의 회복 속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3만 2,500원대 매수 좀 하셨는데요. 네, 조금 좀 손실권이지만 길쭉 반등하면 나오겠죠. 길쭉 반등의 목표치는 12만 5천원대까지 한번 반등 좀 기대해 보시면서 반등 이용 비중을 좀 줄이자. 12만 5천원대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보자. 아무래도 보시피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아차를 이틀 전에 93,700원에 거의 90% 정도 샀거든요, 비율을요. 네, 그러니까 배당도 그럴 것 같고 금액이 오늘 아까 그냥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계속 12월까지는 갖고 가도 큰 지장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됐어요. 네. 그래도 지금 93,700원에 매수하신 거 보면은 매수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다행히 오늘 좀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마음이 조금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비중이 90%면 조금 그래도 좀 비중 싫으셨어요. 원래 주식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이게 국내 주식을 잘 안 하는데 그 연말에 배당 때문에 그 12월 달 전후에 매도할 생각으로 네. 그냥 직분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만약에 기아를 지금 갖고 있다면은요. 예. 지난번에 고점 마디가 얼마냐면은요. 짧게 예. 본다면은 97,000원. 아, 97,000원.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102,000원. 102,000원. 네. 고라인까지는 저는 올라온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관세 정책을 높게 취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수입차가 돼 버렸어요. 기아 현대차가. 그죠? 예. 기아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구매라든가 판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저점 찍을 때마다 양봉이 뜨고 있다는 모습이죠. 실적은 좋잖아요. 그죠? 기아. 예.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양봉 뜨고 양봉 뜨는 모습은 양봉 이후에 재차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양봉이 한 번씩 더 나왔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 라인까지 본다면은 저는 97,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원 찬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97,0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전략으로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뭐 연말에 이제 배당 받으셔도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쓰리바닥 찍고서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매도 취한다면 반등을 위한 매도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전저점 9만 원 깰 일은 있을까요, 혹시요? 지금 오늘 양봉 나왔잖아요. 예. 네,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종목들 쭉쭉 올라와 계시는데요. 엠노 한번 볼까요? 엠노. 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최근에 뭐 AI AI 관련된 뭐 메타버스라든가 AI 의료 쪽이라든가 엠노도 이제 뭐 그러한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었던 종목으로 봐야지요. 네, 엠노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쪽 시장 1등 기업 풀 커버리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AI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템 마스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또 신규 프로젝트 최적 견적과 산정 지능형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등등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등등 굉장히 좀 다채로운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인데 매출이 작년에 632억 영업이익이 47억대 근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2분기 때 192억 영업이익이 18억이었었는데 3분기는 232억에 영업이익이 44억이니까 엠노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기관들의 매수가 가담되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모습 반가웠었는데 한 번 더 올라갈 때마다 매물벽이 좀 나올 거예요. 64,000원 넘어간 매물벽이 좀 나오고 66,000원 넘어간 매물벽이 좀 나오고 이 매물벽을 어떻게 돌파가 나올 것인가
결국엔 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또 양양양 뜨면서 올라간다면 저는 66,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 짧게 본다면 오늘 고점 마디였던 64,000원 전후까지 좀 비중 줄이셔도 좋겠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66,000원대까지의 반등함 기대해 보자.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21선과 주가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8,000원대에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추가 상승 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또 종목 포스코 퓨처엠 24만 원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까도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네,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면서 지금 트럼프 정책에 반하고 있는,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부각되기 좀 어려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배터리, 또 두루두루 장비주, 네, 그다음에 또 몇몇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인 결정이 되면서 이제 장대 음봉 나왔었고, 현 정부 바이든 정부 정책에 글쎄요,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혜택, 또 세제 감면 등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회복이 조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트럼프 당선을 밀었던, 열심히 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강력하게 빠르게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을 할 적에 1.5억 달러, 1.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350억 달러를 벌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또 스페이스X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는 2차 전지 안에서도 테슬라 향 종목들만 정부 정책 혹은 트럼프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에너지 있는 상승,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까지, 도지코인을 지금 구매하고 있는, 발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이 머리가 끝내주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업 기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또 테슬라 자체 2차 전지, 전기차, 최근에 이 모델 관련된 그 종목들도 자동차들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조금 인하됐지만은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로보택시라든가 그리고 또 스페이스X 우주항공 테마성 종목들도 계속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는 좋은데, 테슬라랑 반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몇몇 종목들은 또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삼성그룹주, SK그룹주도 그죠? 눌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21선 정도인 2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는 전략인데, 여전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실망성 매물이 좀 출회되는 과정이고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 있는 반등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포스코 퓨처엠 일단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근에 조선업종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주입니다. 지난번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탑픽주로 가장 진행되고 있는 게 조선업종,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민국과 업무 협업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종도 잘 좀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조선업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또 HD현대중공업, 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그 다음에 또 HD 현대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 피팅주라든가 또 소재주 쪽이 또 한 번에 번쩍번쩍 그랬던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더 갈 거예요. 조선주는 더 가는데, 약간의 또 올라온다면 약간의 고점에서 또 매물벽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본다면은 어저께 고점대인 21만 9,500원 음봉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반등 상승 때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현금을
만들자. 자, 그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도 보게 되면 좋았어요. 오늘 11,940원까지 올라가면서 강력한 상승 연출되었었고 한화오션도 윗구름 달리긴 했지만 최근에 또 빠르게 또 양양양 돌파만 나왔던 모습이고 또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네 최근에 수급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또 한번 우상향 연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HD 현대미포도 또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많이 이슈에 의해서 또 정책적인 긍정적인 전략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만 5천 원, 22만 원까지 반등 나온다면은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비중을 줄여도 좋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종목 쭉쭉 올라와 있는데요. 엑시콘, 네, 엑시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이 HBM 관련된 종목들과 그 다음에 CXL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PIM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그리고 또 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IT 소부장주 쪽에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다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됐단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하게 우상향 돌파 상승 13,000원대 전후에서 33,000원대까지 3달 4달 동안에 3배 4배 올라왔던 때가 좀 있었었지요. 그때 엑시콘이라든가 또 제주반도체라든가 어버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그다음에 다수의 종목군들이 본격적인 상승 나오면서 우상향 전출되었었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오바 상승이 전개된다면 그 이제 재료가 또 소멸되면서 오랫동안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러니까는 상승할 적에 상승 1파, 3파, 5파동 매집 상승 과열 그다음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분산 공포 침체 고점 찍고 하락 한 번 더 하락 마지막 하락 연출되면서 주가의 생애 주기가 이제 강세 국면 마무리 또 약세 국면 전환되면서 내려오는 흐름인데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바로 그러한 종목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영업이익 63억대 2022년 작년 재작년에 103억대까지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었는데 작년에 15억 흑자인데 작년 4분기 46억 적자 올해 1분기 때 48억 적자 올해 2분기 때 31억 적자 올해 적자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고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메모리 모듈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이 후공정주 관련된 후공정주 두 가지잖아요. 조립과 패키지 조립과 이제 검사 테스트 쪽인데 반도체 실적이 좀 부담된다는 얘기 좀 나오면서 주가가 오랫동안 우상향 전개되었다가 그다음에 급락 연출되는데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과정. 지금 이러한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라든가. 네, 이것도 지금 과거 대장주였습니다만 이렇게 또 우하향 연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다음에 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한 번에 우하향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현재로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침체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루닛이, 루닛. 네, 네. 5,177원에 20%예요. 51,770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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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20%면은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비중이긴 한데, 그죠? 네, 지금 방송도 들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바쁘시네요, 그죠? 네, 네. 잠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루닛은 결국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상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AI 관련된 뭐 진료, AI 진료의 대장주 역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 진단 관련한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그다음에 암 치료 관련한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인 또 루닛 스코프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살까지 사는 그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 그다음에 AI 관련된 의료 쪽, 그다음에 제약바지 쪽은 저는 굉장히 성장성과 그다음에 또 실적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닛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또 AI 진료 의료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매출이 66억대 나왔고 139억 나왔고 251억 나왔고 600억, 올해는 작년 대비 매출이 2배 반 이상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422억 적자에서 올해 예상이 524억 적자예요.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도 떨어지고 올라오다가도 떨어지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은요, 10,000원대 전후였던 주가가 134,000원대까지, 그러니까 한번 진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루닛을 한 번씩 두 번씩 매매했던 때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쭉 밀려 내려오는 과정.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적에 성장성이 부각되는데 주가가 내려갈 적에는 성장성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쭉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51,770원대 매수가 좀 되셨다고 하니까는요, 현재로서는 글쎄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윗꼬리 좀 달리면서 음봉 나왔고, 일주일 전에도 윗꼬리 음봉 양봉이지만 하지만 최근에 음봉 많았으니까 음봉이라 보여지고, 지난번에도 이때 음봉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윗꼬리 좀 길게 달리고,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돼 버렸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그러니까 메이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올라오다 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끝난 건 아니지만은 반등의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만약에 루닛을 갖고 있다면은요, 저는 한 43,000원, 44,0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그때 올라온다면 절반을 좀 파시고요, 한 번 더 올라오는 시점이 47,0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면 또 과감하게 현금을 좀 만들었다가 메이저가 매수하는 좀 강한 섹터의 종목들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네. 근데 그 혹시 물 좀 타가지고 47,000원대 만들어 놓으면. 물타기를 하면 어떤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내려가는 종목들의 물타기는 물량만 많아지고 개선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완전 끝까지 다 내려온 다음에 완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때 물타기를 하는 게 맞겠고요. 지금 평균 단가 낮추려고 자꾸 물량 모으는 것은 오늘도 이제 음봉 나올 때 윗꼬리 좀 달렸거든요. 요거는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물타기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질문 또 올려주셨는데요. DS 단석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종목도 한번 봐드려야죠. 간단하게. 자, 오바 사승 전개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DMI 차트 매수 신호 떴던 종목이네요. 이렇게. 네, 저점 찍고 올라갈 적에 정배열 돌파 나올 적에 매수 화살표 뜨고선 양양양 뜨고 올라가고 또 한 번에 양봉 또 올라가고 한 번 더 약간의 오바 상승 나오는 슈팅 좀 나오고 있어요. 친환경 항공유 쪽,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빠르게 또 올라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모습인가요? 대단한 신고가는 아니고 오랫동안 침체 후에 연출되다가 바닥 찍고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의 한 번 더 간다면 분할도 좀 생겨야지요. 그래서 17만 원 전후까지 추가상, 내일이든 모레든 한 번 더 화끈하게 올라와 준다면 17만 원 전후까지 상승 시 과감하게 현금 만드시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또 중요 넥라인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현금 만드셔야죠. 16만 원 이탈 시 수익 실현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11만 원대 매수하셔가지고 또한 45% 가까이 또 큰 폭의 상승 나왔는데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우,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우아한 전개되는 모습에 좀 좋아지지 못하는 모습. 과거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이 치료제 또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되었던 종목이 SK 바이오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등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침체, 우하향 전개되는 주봉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일봉도 최근에 반등 좀 나오는 싶더니만 재차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잠깐 기업 실적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어유 실적이 안 좋네요. 자, 백신 사업 분야에서의 뭐 탑픽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이 이제 CDMO 쪽으로 이제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니까는 코로나 혹은 독감 백신 맞으려는 이제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최근에 실적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4,740억까지 올랐던 종목이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1,150억대, 그다음에 작년에 120억 적자 나왔고 올해 980억 적자인데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81억 적자, 199억 적자, 396억 적자. 그러니까는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지금 사양산업 혹은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시게 되겠죠. 실적 좋은 종들이 올라가는데 이거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복의 에너지가 크진 않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반등 한번 나오겠죠. 반등의 목표치는 21선 정도인 53,000원 전후까지 한번 반등 나올 적에 그때 현금을 만드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